드래곤볼의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는 바깥 세상에선 단 하루가 흘렀지만 이 방 안에서는 무려 1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설정인데요. 주인공 손오공은 이 방에 들어가 단 하루 만에 1년치 훈련을 마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진짜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뇌에도 이와 비슷한 비밀의 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네,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을 더 늘려주는 그런 비밀의 방 같은 거 말입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바로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DMN은 말 그대로 뇌의 디폴트 모드, 즉 뇌의 기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멍하니 휴식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볼 때 또는 수면 상태에서 이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죠. 워싱턴 대학의 뇌과학자 마커스 레이커 교수는 뇌 영상 촬영 중 우연히 DMN을 발견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특정 뇌 영역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DMN을 풀어서 말해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잡생각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쉬운 예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영상들이 보이듯이 DMN의 작동 방식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요리 영상을 봤는데 다음부터는 먹방, 요리 기구와 관련된 영상들이 더 눈에 자주 띄듯이 우리 DMN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에 따라 DMN은 영향을 받고 이후 그와 관련된 생각들을 더 많이 떠올린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의 연구에서는 DMN이 활성화될 때 떠오르는 생각과 내용은 최근에 경험한 기억들 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을 일으킨 기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요. 결국 최근에 얼마나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했느냐에 따라 DMN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편 뉴욕대학 뇌과학자 탐비니의 연구에서는 특정 과제를 집중해서 수행하게 한 뒤 휴식 시간에 뇌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휴식 중 DMN은 방금 학습했던 과제와 관련된 신경 패턴을 자발적으로 재활성화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면 DMN은 쉬는 시간에도 그 문제를 다시 떠올리고 새로운 풀이법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DMN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데요. 제대로 활용하면 시간을 배로 늘려주는 마법의 도구가 되지만 그냥 방치하거나 자극적인 선택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뇌과학자 수장과 주디스 포드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이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반추, 즉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패턴에 갇혀 있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 잘못된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영상만 추천해주는 상황에 갇힌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DMN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정신의 방이 될 수도 아니면 불안의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DMN을 그냥 방치하기보다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컨트롤해야 한다는 건데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DMN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DMN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직전이나 마친 직후에는 반드시 DMN을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부로 예로 든다면 공부 직전이나 공부 중 또는 공부를 마친 직후만큼은 DMN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쇼폼을 단 5분간 봤다면 이미 DMN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사람은 5시간을 공부해도 쇼폼을 보지 않고 1시간을 공부한 사람보다 성취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DMN은 암기나 기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미셸 드워 교수의 연구에선 학습 시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면 방금 학습한 내용의 기억의 공고화, 즉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받는다 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DMN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치 시간과 비밀의 방처럼 내가 들인 노력이나 시간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건 바로 사색인데요. 마치 사색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골몰하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또한 사색이 맞겠지만 그냥 마음의 방황일 수도 있죠. 여기서 마음 방황은 DMN이 활성화되어 이런저런 생각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뇌과학적으로 사색을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선 마음 방황과 집중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단 마음 방황은 앞서 말한 대로 DMN,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땐 뇌의 사령부라 불리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활성도가 낮아지면서 DMN이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리죠. 반대로 집중의 상황에서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DMN의 활동을 완전히 억제해버립니다. 네, 우리가 일에 집중하거나 몰입하면 다른 잡생각이 떠오르지 않듯이 집중 상태에선 DMN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사색은 조금 다른데요. 사색은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힘은 약해지나 마음 방황 때처럼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한편 DMN은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약해진 틈을 타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색은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DMN을 활용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네, 그냥 아무 생각이나 떠올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맞게 DMN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고민에 DMN을 활용할 수 있냐고 말이죠. 네, 그냥 골몰이 생각하면 집중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 방황의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린 적절히 전전두엽을 쉬게 만들 방법이 필요한데요. 즉 우리 뇌가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자동화된 행동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다면 자연스럽게 자동화된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뇌는 걷는 행동을 거의 자동화 시켜놨거든요. 물론 처음 가는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한다면 그땐 전전두엽도 강하게 개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집중 상태가 되겠죠. 다만 익숙한 길을 걷거나 운전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움직이고 있지만 의식의 뇌는 아주 편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전전두엽의 간섭은 줄어들겠죠. 그럼 느슨해진 통제로 인해 DMN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툭 하고 던져두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해 라는 생각보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지 정도로 말이죠.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걸으며 그 문제를 떠올리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 생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할 때는 사색이 더 잘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혼자여야 하며 자동화된 행동이 있으면 쉽게 사색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지니아 대학의 샤워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샤워나 산책처럼 적당히 자동화된 활동이 창의적인 통찰을 촉진한다 했고,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걷기와 같은 자동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 80% 이상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고 했죠. 네, 이 모든 효과를 DMN을 내 의도에 맞게 활용한 효과인데요. 존 쿠니우스와 마크 피먼의 연구에서도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오기 직전에 DMN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DMN이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퍼즐 조각을 맞추다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산책을 즐겼으며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도 매일마다 3번의 산책을 했죠. 빌 게이츠는 집안일 중에서도 특히 설거지를 좋아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사색을 시작하게 하는 그 행동이 나에게 크게 의식되지 않고 익숙하며 편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동화된 행동으로 일상의 루틴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마치 볼펜을 돌리는 그 작은 행동조차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색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네, 하루의 시작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지 않고 쇼폼, SNS, 뉴스들을 봤다면 당연히 DM에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그와 관련된 생각을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사색이 어렵고 집중이 어렵다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루의 시작을 잘했음에도 여전히 어렵다면 그 전날 밤 자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세요. 사색의 전제 조건은 건강한 DMN이 필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